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척동 253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고척동 253 주민들의 공부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은 첫 번째 순서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고척동 253 인근에 있는 무지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혁 공인중개사 이은옥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척동 253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셔서 전화도 많이 주시고 직접 찾아와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하고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면 전 질문 답변으로 고척동 2호선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진행 절차는 이제 신문에서 보셨던 내용과 똑같이 23년도에 신속통합기획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신속통합기획 정비 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라고 그런 이제 신문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고요. 이제 세입자들에게도 현재 아무런 이제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세입자들에게도 이제 전화가 오거든요. 세입자들도 뭐 지금 이사 나가야 되냐, 뭐 주소를 이전해야 되냐, 뭐 하는 그런 기타 등등. 예.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조만간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때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재개발 정비 사업은 이제 진행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다고 1차 교육 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중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비 기본계획은 이제 우리 동네 고척동 253 신속통합기획 정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결정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정비 기본계획에. 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23년도에 이제 특히 이제 관심을 이제 주민들이 가져서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이제 공청회나 주민 공람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의 개념은 무엇인가? 왜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지? 그 계획은 뭐냐면 이제 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 하면 정비할 지역이나 구역이 여러 곳일 경우에 각 지역이나 구역별로 연관성 없이 정비 사업을 하면 무질서하고 실패한 도시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강조하자면은 무질서하고 이제 설피한 도시계획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구역별로 지역이나 구역별로 연관성 없이 정비 사업을 하면 실패한 도시계획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 전체적인 이제 구로구 전체적인 이제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기능의 회복, 보전, 이제 정비 차원에서 법에 따른 정비 구역별 정비 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 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 지역과 이제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제 지정 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 기본 계획 안에는 이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으로는 이제 정비 사업의 이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 사업의 계획 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 이용, 정비 기반 시설, 지역 및 환경 등의 현황을 또 파악하고 주거지 관리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정비 기반 시설 계획,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 교통 계획, 예, 교통 계획, 녹지, 조경, 예,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이제 환경 계획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의 설치 계획, 예,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적 범위, 예, 그 다음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도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또 이제 정비사업 계획 추진을 계획하는 거죠. 그러면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이제 건축물의 밀도 계획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 예. 그 밖에 주거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이제 그 구로구 전체를 이제 다 뒤집어 엎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 세입자들 이주화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다 여기 전체가 다 이루어지면은 우리 이제 구로구가 이제 이사할 집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 주거에 대한 안정 대책, 뭐 임대주택은 뭐 얼마 정도 지을 것인가, 뭐 몇 세대 지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 이제 용어가 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과연 건폐율 용적률이 무엇인가 이제 라는 예, 의문이 많이 있죠. 이건 과연 무엇인가? 예.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용어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갖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진 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을 비율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건폐율이 60이다. 그러면은 이제 100분의 60은 예, 60. 예. 그래서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 안에 60제곱미터만 건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건축한 면적은 60제곱미터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게 건폐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높아요라는 말은 예, 이 대지 면적 가운데 빽빽하게 건물을 예, 건축 면적을 예, 많이 빽빽하게 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거를 건폐율이 높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건폐율이 낮아요 하는 거는 이 필지 안에 이렇게 필지가 넓은데 여기에 조그맣게 지을 수밖에 없다. 뭐 20이나 30밖에 못 짓는다 하는 거를 건폐율이 낮아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건폐율이 낮는 지역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이제 그 녹지 지역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가 이제 건폐율을 낮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용적률은 무엇인가? 용적률은 건축 연면적을 합한 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용적률이 150%다. 그러면은 100제곱미터 안에 150제곱미터의 예, 층만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용적률에 대해서 이제 연면적은 이제 지하층은 제외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 바닥 면적이 이제 50제곱미터 되는 이제 그 한 층이 세 개 층이 이제 되는 게 이제 되면은 이게 이제 50, 50, 50 하면은 이제 그 150제곱미터가 되잖아요. 이렇게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면은 이제 이 건물의 용적률은 이제 150%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건축 면적의 이 연면적, 이 한 층의 연면적을 이제 30제곱미터로만 짓겠다. 그러면은 층은 더 높아지겠죠? 여기 30, 여기 30, 여기 30, 15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으니 150제곱미터까지 지으면은 여기에 이제 한 층 더 30, 30 하면은 이제 음, 여기 한 층 더, 여기 이렇게 한 층 더. 그러면은 이제 5층, 5층까지, 5기층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도 이제 150% 용적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그 우리 고척동 2호 3번지 일대 세국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청에서나 이제 우리나라의 법에서 이제 학교 운동장에 그림자가 지게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높게 이제 높은 층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은 높게 건물을 짓지 못하면은 이제 용적률은 이제 뭐 그대로 뭐 200%다, 200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낮게 이제 건물은 넓게 짓고 이제 건축 높이는 이제 낮게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짓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의 이제 수립 절차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조사, 이제 기본 계획 작성, 주민 및 전문가 이제 의견 청취, 14일 이상 해서 주민 공람 및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되고요. 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부에 공고해서 이게 이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기정 옛날에는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주어졌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절차가 바뀌었죠. 변경이 되었죠. 네, 1단계 이제 정비구역 사전 검토 요청 주민 동의 30%를 받아서 이제 자치구에 이제 제출을 하면은 이제 2단계로 정비 계획안이 수립이 됩니다. 정비 지원 계획, 정비 계획안 수립해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공람위의 의견 청취, 서울시 상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 고시가 됩니다. 예, 정비 지원 계획은 이제 구역 규모 현황 등을 고려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정비 지원 계획 제 또는 간소화 대상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절차가 이렇게 이제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척동 253번지 주민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도 이제 정비구역 재개발하게 해달라 하면서 이제 주민동의 30% 이상 받아가지고 이제 작치구에 올려서 이제 지금 정비 지원 계획, 정비 계획안 이제 지금 이 수립을 지금 하고 오늘 23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척동 253번지의 주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제 이런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의회 의견 청취 이런 내용이 남아 있겠죠. 예. 이러한 내용이 남아 있을 때 이제 그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주어질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 어필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제 적극 이제 어필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 고척동 253번지의 이제 재생 가치를 이제 증진시키고 우리의 권리를 이제 찾으려면은 이제 그런 우리 주민들의 노력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몇몇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건축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재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정비 기본 계획과 구역이 지정되어야만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척동 253번지 일대가 이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좋은 호재인 것이죠. 예.
그래서 끝까지 또 이렇게 시청하여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공부로 정비 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